65세 박미영 할머니는 매일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68세 남편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3년째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아침마다 1시간 러닝머신, 오후엔 30분 근력 운동까지 열심히 했죠.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는 어땠을까요? 혈압은 여전히 140이었고 혈당도 130을 넘나들었습니다. 의사는 약을 늘려야겠다고 했어요.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운동해도 왜 나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87세 생활의학 전문의 김건영입니다. 저는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도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매일 운동해도 살이 찌는 경우, 헬스장 다녀도 혈압약 개수만 늘어나는 경우,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계속 아픈 곳이 생기는 경우. 제가 단언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잘 채우는 법은 알아도 잘 비우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운동기구 없이도 헬스장 없이도 비싼 영양제 없이도 진짜 건강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 제가 30년 전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연수할 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라톤 선수 출신의 60대 환자가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온 거예요. 그는 평생 운동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심장마비가 왔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운동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몸 안에 쌓인 독소를 제대로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73세 김순자 할머니는 5년간 수영장을 다니며 매일 1km씩 수영했어요. 그런데도 당뇨약은 계속 늘어났고 체중도 줄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절망하며 제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렇게 운동해도 왜 건강해지지 않나요? 제가 할머니의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운동 후 보상 심리로 더 많이 드시고 밤늦게 야식도 드시고 계셨어요. 무엇보다 몸에 쌓인 독소를 빼는 방법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과학적 사실을 말씀드릴까? 우리 몸에는 매일 약 3,000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옵니다. 공기 중 미세먼지, 음식 속 첨가물, 스트레스로 생기는 활성산소까지. 이런 독소들이 계속 쌓이면 아무리 운동해도 건강해질 수 없어요. 운동의 한계를 아시나요? 운동은 혈액순환과 근육 강화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간에 쌓인 독소, 장에 붙은 숙변, 혈관에 쌓인 노폐물은 운동만으론 제거되지 않아요. 마치 더러운 물탱크에 새 물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탱크를 깨끗이 청소해야 하는 거죠. 제가 발견한 해독의 핵심은 바로 언제 무엇을 먹느냐였습니다. 77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제 조언대로 해독 식단을 시작하셨어요. 운동량은 오히려 줄이고 대신 몸을 정화하는 방법에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3개월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잠들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선생님, 젊었을 때보다 몸이 더 가벼워요. 운동을 줄였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내보내는가가 중요해요. 해독은 건강관리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운동보다 훨씬 중요한 것, 바로 음식의 진짜 역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매일 2시간씩 운동하는데 왜 몸이 무거울까요? 79세 정명숙 할머니가 제게 하신 질문입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 걷기, 오후엔 1시간 등산까지. 젊은 사람도 못 따라할 운동량이었죠. 그런데 검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간 수치는 높고 염증 수치도 정상을 벗어났어요.
특히 만성 피로가 심해서 운동 후에도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혹시 운동 전후에 무엇을 드시나요? 할머니 대답이 충격이었어요. 아침엔 든든하게 밥 먹고 운동 후엔 단백질 보충을 위해 고기랑 달걀을 많이 먹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몸 안에서는 소화와 해독이라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받는 에너지는 운동이 아니라 영양입니다. 엄마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세포가 분열되고 장기가 만들어져요. 무엇으로요? 바로 엄마가 먹는 음식의 영향으로요. 제가 60년간 의사로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건강의 본질은 운동이 아니라 영양이에요. 그리고 그 영양을 정화시키는 해독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무병장수가 가능합니다. 85세 박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평생 운동광이셨어요. 헬스장 회원권만 10년째 매일 빠짐없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죠. 그런데 75세가 되니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관절염이라며 운동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절망했어요. 평생 운동으로 건강을 지켜왔는데 이제 그것마저 못한다니. 그때 제가 할아버지께 제안했습니다. 운동량은 절반으로 줄이시고 대신 몸을 정화하는 식단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무릎 통증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20년간 복용하던 혈압약도 끊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운동을 줄였는데 오히려 몸이 더 좋아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켜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회복 능력이 떨어지는데 과한 운동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올바른 음식 섭취는 어떨까요?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효소들이 소화를 도와주며 비타민과 미네랄이 세포를 재생시켜줍니다. 이 모든 일이 운동 없이도 몸 안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 환자 중 81세 김영자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거의 걷지도 못했어요. 운동은커녕 집안일도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식단만 바꾼 지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30년 만에 계단을 걸어 올라갔어요.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의 진짜 역할을 아시나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예요. 나쁜 음식은 운동으로도 상쇄할 수 없는 독이 되고요.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해서 300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집에 와서 치킨 한 마리를 먹으면 1500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칼로리로만 봐도 5배 차이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치킨에 들어있는 첨가물과 트랜스 지방이 몸에 독소로 쌓인다는 거예요. 92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제 스승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운동은 몸을 단련시키지만 음식은 생명을 길러준다. 둘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항상 음식이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산 사람들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전 세계 장수 지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놀라운 식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정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나요? 72세 이순자 할머니가 제게 한 질문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약 8발을 드시면서도 건강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계셨어요.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입니다. 전 세계에는 100세를 넘겨도 약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수만 명 있어요. 할머니가 눈을 번쩍 뜨셨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40년간 세계 각지의 장수 지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이들은 모두 운동을 위한 운동은 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역,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심장병과 치매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제가 만난 98세 마리아 할머니는 우리는 정원에서 기른 채소와 올리브, 그리고 바다에서 잡은 생선만 먹어요. 가공식품이 뭔지도 몰라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이카리아 사람들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무거운 빵이나 고기를 먹지 않아요. 대신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허브차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리아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아침은 몸을 깨우는 시간이지 무거운 음식으로 부담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일본 오키나와입니다. 이곳에는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제가 만난 104세 다나카 할아버지는 여전히 텃밭을 가꾸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장을 비우는 것이라고 답하시더라고요. 오키나와 사람들의 식단을 보면 정말 특별합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것이 고구마와 채소예요.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시고 평소엔 해조류와 두부를 주로 드세요. 그리고 하라치부라는 원칙이 있어요. 배의 80%만 채운다는 뜻이죠. 세 번째,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입니다. 이곳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거의 100세에 가까워요. 제가 만난 102세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아직도 매일 포도밭을 돌보고 계셨어요.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레몬 물과 점심때 먹는 올리브라고 하셨어요. 사르데냐 사람들은 아침을 매우 가볍게 드세요. 과일이나 견과류 정도로만 때우고 오히려 저녁을 든든하게 먹어요. 우리와는 정반대죠. 안토니오 할아버지 말씀이 아침에 많이 먹으면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입니다. 이곳은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이들의 평균 수명이 다른 지역보다 10년 이상 길어요. 제가 만난 96세 메리 할머니는 70년간 고기를 먹지 않았지만 칼슘 부족이나 단백질 부족으로 병원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린다 사람들의 식단은 정말 단순해요. 아침엔 과일, 점심엔 견과류와 채소, 저녁엔 콩과 현미.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식단으로도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최근에 블루존에 새로 추가된 싱가포르였습니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어떻게 장수 지역이 되었을까요? 바로 정부 차원의 건강 정책과 시민들의 식습관 개선 때문이었어요. 싱가포르 정부는 가공식품에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자연식품은 저렴하게 공급했어요. 그 결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게 되었고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제가 만난 88세 리 할머니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인스턴트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건강한 식단을 교육하고 자연식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니까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는 약 없이도 건강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블루존의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가공식품을 거의 먹지 않아요. 둘째, 아침을 가볍게 드세요. 셋째, 자연에서 나는 그대로의 음식을 드세요. 넷째, 과식하지 않아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모두 아침 식사에 대해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은 몸을 깨우는 시간이지 채우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72세 이순자 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눈에 눈물이 고이셨어요. 선생님, 저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블루존 사람들의 식습관을 따라 해보세요. 다음은 소화가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소화의 진짜 의미를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선생님, 저는 하루에 5끼를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요. 76세 김만석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6시 든든한 밥, 오전 10시 간식, 점심 12시 정식, 오후 3시 또 간식, 저녁 6시 또 정식. 정말 성실하게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 얼굴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얼굴이 붓고 눈이 침침하고 무엇보다 입에서 냄새가 났어요. 혹시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자주 나오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렇긴 한데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화가 되지 않으면 음식은 독이 됩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변을 보실 때 어떤 모양인가요? 할아버지가 당황해 하시길래 설명해 드렸어요. 변의 모양과 색깔을 보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건강한 변은 바나나처럼 노란색이고 물에 뜨는 변입니다. 반대로 검은색이고 무거워서 가라앉는 변은 몸에 독소가 쌓여 있다는 신호예요. 할아버지 변은 어땠을까요? 검은색에 딱딱하고 화장실에서 냄새가 진동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한두 시간, 소장에서 3, 4시간, 대장에서 12에서 24시간 머물러요. 이 과정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음식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한 음식은 어떻게 될까요? 독소를 만들어내요. 이 독소들이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온몸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면 머리도 아프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관절도 아픈 거예요. 제 환자 중 83세 박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20년간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어요.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봐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할머니의 식습관을 보니 문제가 보였어요. 아침 7시에 밥 한 공기, 오전 10시에 빵과 우유, 점심 12시에 또 밥, 오후 3시에 과자와 커피, 저녁 6시에 또 밥, 밤 9시에 야식까지. 위장이 쉴 틈이 없었어요. 제가 할머니께 제안했습니다. 일주일만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위장이 쉴 시간을 주세요. 처음엔 배가 고파서 못 견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째부터 할머니가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후엔 20년 만에 이렇게 개운한 아침을 맞아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위장도 근육입니다. 24시간 계속 일하면 지쳐요. 사람도 밤에 잠을 자야 다음 날 일할 힘이 생기듯 위장도 쉴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해독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간이 소화를 도와야 해서 해독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독소가 쌓이고 피로가 누적되고 결국 각종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건강한 소화의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후에 배가 편해야 해요. 더부룩하거나 답답하면 과식이에요. 둘째, 트림이나 방귀가 냄새나지 않아야 해요. 냄새가 심하면 음식이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변이 바나나처럼 부드럽고 노란색이어야 해요. 78세 최순자 할머니는 제 조언대로 소화 관리를 시작하셨어요. 음식량을 줄이고 저녁 7시 이후엔 물만 드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40년 만에 처음으로 변이 물에 떠요. 그리고 냄새도 거의 안 나요. 더 신기한 건 몸무게는 줄었는데 힘은 더 좋아졌어요. 소화 독소와 대사 독소는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소화 독소는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에서 나오는 독소예요. 이것이 혈액으로 들어가면 만성 피로, 두통, 관절염을 일으킵니다. 대사 독소는 우리 몸의 세포 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이에요. 특히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암모니아가 생기는데 이것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통풍이나 신장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89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제 어머니 말씀이 생각납니다. 배가 고플 때 먹고 목이 마를 때 마시고 몸이 원할 때 쉬어라. 그러면 몸이 알아서 건강해진다. 김만석 할아버지는 제 조언을 따라 하루 3끼를 2끼로 줄이고 저녁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어 하셨지만 2번째 주부터는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 부기가 빠지고 눈이 맑아지고 입냄새도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30년 만에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소화는 단순히 음식을 분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잘 소화되면 에너지가 되고 못 소화되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소화에 집중해 보세요. 다음은 가장 강력한 해독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한 끼만 바꿔도 간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공개합니다. 선생님, 과일을 밥 대신 먹어도 되나요? 81세 문정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할머니는 30년간 당뇨를 앓고 계셨고 의사로부터 과일은 당분이 많으니 피하라는 말을 들어오셨거든요. 저는 할머니께 반대로 제안했습니다. 아침 한 끼를 과일로만 드셔보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갈아서 마시지 말고 그대로 씹어서 드세요. 할머니가 의아해하셨죠. 당뇨가 있는데 과일을 먹어도 될까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자연 상태의 과일 당분과 가공된 설탕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과일이 간의 해독을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아시나요?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배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몸이 독소를 빼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무거운 밥이나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갑자기 소화에 에너지를 써야 하니까 해독을 멈춰버려요. 마치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짐을 옮기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당연히 청소는 중단되겠죠. 반면 과일은 어떨까요? 과일에는 80에서 90%가 물이에요. 그리고 소화에 필요한 효소가 이미 들어있어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간의 해독을 도와주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죠. 제 환자 77세 이봉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40년간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간 수치가 계속 높았어요. 의사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간이 나쁠까요? 라고 의아해했죠. 제가 할아버지의 아침 식단을 보니 문제가 보였어요. 매일 아침 7시에 밥 한 공기, 국, 반찬 5가지를 드시고 8시에 출근하셨어요. 간이 해독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시킨 거예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한 달만 아침을 과일로 바꿔보세요. 사과 1개와 바나나 1개, 그리고 물 1컵이면 충분해요. 할아버지가 걱정하셨어요. 그것만 먹고 힘이 날까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가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오히려 오전에 더 힘이 나요. 예전엔 아침 먹고 나면 졸렸는데 지금은 머리가 맑아요. 한 달 후 건강검진 결과는 더 놀라웠어요. 간 수치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 범위로 떨어진 거예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죠. 이 나이에 간이 좋아질 줄 몰랐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까?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에요. 500가지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해독 기능입니다. 밤사이 몸에 쌓인 독소를 처리하는 게 간의 아침 일과예요. 그런데 아침에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간이 해독 대신 소화를 도와야 해요. 담즙을 분비해서 지방을 분해하고 각종 효소를 만들어야 하죠. 그러면 해독은 뒷전이 되고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과일은 다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간에서 직접 에너지로 변환돼요. 중간 과정이 없어서 간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과일의 항산화 성분들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에 먹는 과일의 효능은 놀라워요.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은 장에서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시켜요. 바나나의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부종을 빼주고요.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은 간세포를 재생시킵니다. 84세 김순희 할머니는 50년간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매일 변비약을 드셔도 시원하지 않았죠. 제가 아침 과일 식사를 권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선생님, 과일을 먹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자연스럽게 변이 나와요. 5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변 색깔도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안 됩니다. 갈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만 남아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반드시 그대로 씹어서 드세요. 또 과일에 다른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땅콩 버터를 발라 먹거나 우유와 함께 먹으면 소화 시간이 달라서 위장에서 발효가 일어나요. 과일은 반드시 혼자서 공복에 드셔야 해요. 과일의 당분이 걱정되시나요? 자연 상태의 과일 당분은 가공된 설탕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일에는 당분과 함께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실제로 원숭이나 고릴, 라 같은 유인원들은 과일을 주식으로 해요. 그런데 당뇨병에 걸리는 유인원을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자연 상태의 과일은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운동선수들이 시합 전에 바나나를 먹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바나나의 자연 당분은 빠르게 에너지로 변환되면서도 혈당 급상승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문정자 할머니는 3개월간 아침 과일 식사를 실천하셨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30년 만에 몸무게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선생님, 과일만 먹는데 오히려 배가 든든해요. 그리고 점심까지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아요. 이상해요. 분명 적게 먹었는데 더 힘이 나요. 여러분, 아침 과일 식사에 힘을 믿어보세요. 간이 쉬면서 해독에 집중할 수 있고 몸이 가벼워지며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부터 한 끼만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과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과일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74세 박미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과일도 끊고 계셨거든요. 과일에 당분이 많다고 해서 30년간 안 먹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반문했습니다. 그동안 과일을 안 드셔서 살이 빠지셨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오히려 더 쪘어요. 그리고 항상 뭔가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과일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과일의 당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자연산 과일의 과당과 가공된 옥수수 과당은 완전히 다른 물질이에요. 옥수수에서 추출한 액상 과당은 간에 직접 저장되어 지방으로 변환됩니다. 반면 과일의 자연 과당은 세포에서 바로 에너지로 사용돼요. 더욱이 과일에는 과당과 함께 섬유질, 효소, 비타민이 함께 들어있어서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들은 과일을 주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루에 과일만 2에서 3kg을 먹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당뇨병이나 비만인 사람을 찾아볼 수 없어요. 반대로 서구식 식단을 먹기 시작한 부족들은 어떨까요? 10년 안에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가공식품이었던 거예요. 제 환자 79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평생 과일을 멀리해 왔어요. 과일 먹으면 혈당 오른다고 해서 20년간 안 먹었어요. 그런데 혈당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계속 나빠졌어요. 당뇨약은 3알에서 6알로 늘어났고요. 제가 할아버지께 과일 식사를 권했을 때 정말 반대하셨어요. 의사가 과일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혈당이 오르면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어요. 과일을 먹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공복 혈당이 떨어졌어요. 일주일 후엔 식후 혈당도 안정되었고요. 할아버지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과일에 들어있는 자연 효소들이 췌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파파야의 파파인, 파인애플의 브로멜린 같은 효소들은 소화를 도와주면서 췌장이 쉴 수 있게 해줘요. 또한 과일의 섬유질은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사과 하나를 통으로 먹으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지만 같은 양을 주스로 마시면 급격히 흡수되어 혈당이 치솟아요.
과일을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갈지 말고 씹어서 드세요. 씹는 행위 자체가 소화를 돕고 포만감도 줍니다. 둘째, 식후가 아닌 식사로 드세요.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발효가 일어날 수 있어요. 셋째, 아침에 드세요.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배출의 시간이라 과일이 해독을 도와줍니다. 넷째, 충분한 양을 드세요. 과일 1에서 2개로는 부족해요. 사과 2개, 바나나 2개 정도는 드셔야 포만감이 있어요. 86세 정수님 할머니는 아침 과일 식사를 6개월간 실천하셨어요. 처음엔 이것만 먹고 힘이 날까? 걱정하셨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60년 만에 약 없이 살고 있어요. 혈압약, 당뇨약 모두 끊었어요. 그리고 몸무게도 20kg 빠졌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과일이 해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드릴게요. 과일의 수분은 신장의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부종을 빼주고요. 비타민 C는 간의 해독 효소 생성을 도와줍니다. 특히 감귤류의 리모넨이라는 성분은 간의 해독 2단계 과정을 활성화시켜요. 포도의 안토시아닌은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고 베리류의 폴리페놀은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시합 전후에 과일을 먹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과일의 자연 당분은 근육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그런데 왜 많은 의사들이 과일을 제한하라고 할까요? 안타깝게도 의대에서는 영양학을 깊이 배우지 않아요. 대부분 약물 치료에 집중하죠. 그래서 자연 치유력보다는 약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자연의학 의사들은 과일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고 있어요. 독일의 막스 거슨 박사는 과일과 채소만으로 암을 치료했고, 미국의 조엘 펄만 박사는 과일 중심 식단으로 당뇨를 역전시키고 있어요. 이제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과일로 시작하세요. 사과 2개와 바나나 1개 또는 오렌지 3개와 포도 1송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에너지와 영양을 얻을 수 있어요. 처음 며칠은 적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쉬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져요. 박미란 할머니는 과일 아침 식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선생님, 30년간 못 벗던 옷이 맞아요. 그리고 뭔가 달달한 것을 찾는 욕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100세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의미가 있어요. 운동기구나 비싼 영양제 없이도 자연이 주는 선물인 과일만으로도 건강한 100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한 끼만 바꾸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간이 쉬고 장이 깨끗해지며 온몸에 생명력이 넘치는 진짜 건강을 경험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100세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영 박사가 응원합니다.